그저 그런 대학 나올 애들이 미국 대학 출신이라는 거 하나로 엘리트 이미지 갖고 간다는 거, 특히 미국 어정쩡한 대학이면 공부 못해서 학벌 세탁했나 보다 싶음. 미국 대학은 빡세다. 매일 과제와 시험과 논문 작성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렸고 지금 생각하면 알고는 못 갑니다. 숨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저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한 명이 굉장히 파티 호스팅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궁합이 잘 맞았던 거죠. 저는 한림 글로벌 캠퍼스의 최승훈 원장이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유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장관엽이라고 하고요. PAP 과정을 2016년에 수료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물리학과 학사 졸업을 한 후에 삼성 SDI에서 약 3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지금은 MD 파운데이션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미국 유학 현실에 관한 실제 댓글이랑 후기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댓글을 하나씩 보시면서 두 분의 솔직한 반응과 경험을 그대로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어정쩡한 미국 대학 나온 애들 있는데 메리트는 딱 하나더라. 한국에 있었으면 그저 그런 대학 나올 애들이 미국 대학 출신이라는 거 하나로 엘리트 이미지 갖고 간다는 거. 미국 중하위권 대학 나와가지고 스카이 이미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돈 주고 사는 느낌임. 근데 내 기준으론 엘리트 이미지까진 아니고 그냥 집에 돈이 있나 보다. 이게 다임. 특히 미국 어정쩡한 대학이면 공부 못해서 학벌 세탁했나 보다 싶음. 심지어 미국 대학 출신인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 실제로 내가 얜 정말 뭐냐 싶어짐. 댓글에 대한 답을 좀 내려준다면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근무를 시작할 때 제가 미국 대학 출신이라는 거를 소개를 하면 은근하게 더 높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다른 분들보다 좀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엘리트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중하위권 대학과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 이미지를 이게 동등하게 놓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맞는지.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중하위권 대학이라는 게 어떤 수준인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분들까지 어떤 엘리트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스카이 이미지 정도의 대학이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한 20-30위권 정도는 돼야 스카이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제 미국 하면은 어떤 하나의 나라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50개 주가 연방으로 이제 합쳐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에 제일 좋은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주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하면 한 40개의 학교 정도는 되는 거니까요. 1위부터 50위가 아니라 서울대가 50개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40위, 30위 안에 드는 학교라고 하면 뭐 전 세계에서 좋은 학교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학벌 세탁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미국 대학 출신이다라고 하면 특출나거나 예외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좀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부족한 것보다 훨씬 더 실망을 많이 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대학 출신인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 정말 뭐냐 싶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미국 대학 나왔다고 했는데 뭐 영어와 관련된 업무를 시켰는데 개판으로 하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당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학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우리 장관혁 군이 봤을 때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엘리트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규정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엘리트다, 뭔가 잘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는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미국 대학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요즘 말로 너무 MZ스럽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타이틀이 주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하는 것이 본인이 해야 할 책임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혁
군 같은 경우는 조지아 텍이라는 명문 대학 브랜드를 갖게 됐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실질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자면 저희 이제 회사가 특정 학회에 가서 플래너리 세션을 기획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학회 측 혹은 호텔 측과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주로 담당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미국 대학에 있으면서 접했었던 어떤 다문화적, 어떤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응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인사과 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피드백을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대학의 그런 서열들 있잖아요. 삼성이라는 대기업 입장에서 볼 때 미국 대학 서열은 얼마나 중요한가? 대외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제 현업 혹은 대선배님들 혹은 이제 후배님들을 보게 되면 30 혹은 40위권 이내 대학들이 대다수였다. 미국에서 인정받는 대학들을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당연히 선호한다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미국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읽고 오라가 아니라 읽고 분석하고 질문하라를 요구합니다. 토론 중심 수업이 대부분이고 발표 비중도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 교수들이 이러한 요구를 자주 하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대부분은 엄청 학생들에게 신경을 좀 세심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줄 수 있나요? 또 예를 들면은 미국에는 이제 오피스 아워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일주일에 약 2회 정도 본인의 시간을 완전히 비워두고 오피스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학생이나 들어와서 본인의 수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자유롭게 질문하고 꼭 수업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패컬티랑 이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관혁 군은 오피스 아워를 좀 자주 활용을 했나요? 아니면은 그냥 뭐 도서관에서 뭐 공부를 혼자 한다든지 그렇게 했나요? 거의 매번 가는 수업도 있었고요. 이해도가 높다고 하는 수업들은 매번 가진 않았으나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좋아하는 교수님은 진짜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맨날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열려있는 상호작용이 많은 환경 이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학 갔을 때 오피스 아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본인에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댓글을 작성하신 분의 어떤 전공은 스템 전공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스템 전공이다 보니까 스템 전공은 토론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일방적으로 정보가 이제 제공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거를 이제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세스 하냐, 여기서 이제 오피스 아워를 가냐,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냐,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수업 중에 토론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댓글에서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어떤 본인들께서 가지고 계신 넓은 지식을 다 이용하셔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수업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제 경험상은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 학교와 비교해서 수업이 확실히 어렵냐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네, 맞아요. 언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교수님들께서도 인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러시아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국적도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 영어의 억양이 다 천차만별이어서요. 어려운 경우를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는 게 더 중요하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말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공부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쪽 학문 관련 어떤 정보를 찾아보거나 자기가 어떤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자기가 쉬는 여가 시간에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열정을 느끼고 재밌어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학생이 그 과목에서도 성적도 좋았고 보통 애들이 이 친구는 되게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학교는 그 과를 바꾸는 게 굉장히 쉬워요. 내가 1, 2학년 해보니까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전자공학과로 바꿔도 되고 보통 이제
3학년 수업, 전공 수업을 딱 들어오면 진짜 그 과목이 좋고 재밌고 여기에 자기가 컨트리뷰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만 남아있거든요. 물리학에 열정이 뛰어난 애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 자체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자신의 전공과 열정이 결합돼야만 3, 4학년 때 어렵지 않게 네.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대학은 빡세다. 숙제, 프로젝트, 시험 등등 숨 돌릴 새 없이 쏟아진다. 한국처럼 헐렁하게 MT 다니고 동호회하고 술 마시고 놀면서 공부할 수가 없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공에 따라 다르고 학년에 따라 다르고 학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어떻다 1차원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공 학년이 빡세다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 본인이 수업을 짜잖아요. 여기 이제 어드바이저가 붙으세요. 그 졸업까지 트랙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평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 듣는다고 등록을 하면 연락이 와요. 너 이거 할 수 있냐고. 15학점 이내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전공 수업만으로 15학점 이상 듣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고요. 예를 들어 프레시맨이나 소포머 같은 경우에는 코어 수업도 아니다 보니까 널널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MT도 가고 그랬나요? 어땠어요? MT라는 거는 따로 없고요. 다 본인이 알아서 친구들을 사귀어서 놀아야 되는 거고 저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5명의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한 명이 굉장히 파티 호스팅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우리 집에 누가 와도 상관하지 않는 친구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궁합이 잘 맞았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공부는 저 과방에서 물리학과 친구들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제가 따로 이렇게 파티를 찾아서 갈 필요 없이 제가 집에만 가면 열려있다 보니까 저는 운이 좋았죠. 되게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유학원을 갔었는데 저에겐 제일 어려운 장벽은 언어가 나이가 들어서 가니 제일 큰 장벽이었고 그 다음이 학교 커리큘럼이 생소한 것에 적응이 어려웠네요. 암기식이나 무슨 공식을 사용해서 증명을 하라는 식의 한국 문제는 아예 없고 모든 문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시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학점 시스템. 매일 과제와 시험과 논문 작성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렸고 지금 생각하면 알고는 못 갑니다. 미국 대학 시험에 대해서 좀 저희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러 번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평가 방식이었거든요. 저희 나라에서는 상대평가로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일단 원칙적으로 절대평가예요. 전체 파이널 스코어가 뭐 미드텀, 파이널 텀이랑 숙제랑 어텐던스까지 다 합쳐서 최종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A. 수업을 듣는 전체 학생이 다 A를 맞을 수도 있는 방식이에요. 이 친구가 잘 받는다고 해서 제 학점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형식에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분께서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시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학교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전공 수업 들을 때는 타이포라던가 계산 실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뭐 깎아도 1점, 2점 정도만 깎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전반적으로 이 시험, 이 문제에 대해서 너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했냐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유학 전에 꼭 이런 거는 꼭 준비하고 미국 유학 가면 좋겠다라는 어떤 팁이 있다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영어 실력이 본인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시험에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좀 잘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좋겠고 추가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대학 학부 레벨에서 가르치는 정도는 어떤 정도인지 어떠한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그려놓고 크게 보고 계획을 짜가면 좀 좋지 않을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PAP 한림 글로벌 캠퍼스 후배들에게 뭐 이런 노하우를 한번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